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경기여고 한국사 통합사회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윤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접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뭐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합사회 한국사가 얼만큼 중요한 과목이고 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한국사랑 통합사회에서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각 과목별 학기당 학점수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점수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나중에 대학 입시 때 반영이 될 텐데 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은 다 4학점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3학점, 통합사회는 4학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랑 같은 비중으로 내신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하다가 통합사회를 망했어요. 자, 그거는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이랑 국어, 영어, 수학 중 하나를 망한 것과 사실 아이들에게는 같은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통합사회가 꽤 중요한 과목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납득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한국사를 보시면은 3학점인데, 물론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조금 낮아요. 비중은 낮지만, 그럼 한국사는 망해도 되는 거구나.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사도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혼자 공부해가지고 역사, 사회 정도는 다 100점 받았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차피 비슷한 과목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스스로 잘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뭐, 맞습니다. 뭐, 그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100점 받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암기를 해야 되는 분량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였었죠. 90점만 넘으면 A였지만, 자, 고등학교부터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 얘기는 중학교 때는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서 만약에 90점을 받는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A등급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참사죠.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반대로 시험을 너무 쉽게 내서 한 학교에서 50명의 학생들이 만약에 100점을 받아요? 자, 그러면 1등급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선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변별력 있는 문제와 킬러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경기여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90점을 통합사회 한국사에서 90점을 넘은 학생들의 비중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여고에서 90점을 넘은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대략 20%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만약에 90점을 간당간당하게 턱걸이로 넘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학생은 20%, 누적 백분위가 20%겠죠? 자, 그러면은 그 학생은 몇 등급을 받게 되냐면 5등급제에 따르면은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넘었는데도 나는 2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는 거의 한두 문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문제들은 킬러 문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소린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경기예고에서 킬러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대비를 시킬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자, 먼저 이제 경기여고 통합사회 킬러 문제의 통합사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사회 킬러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을 자꾸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걸 킬러 문제로 내요.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를 받아보면 이제 그때 느끼실 거예요. 교과서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뭐 고의 선택 과목 중에서 심한 내용들 가지고 와서 가르친 다음에 그걸 시험에 내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선 학부모님들께 막 시험 문제 보여드리면서 기출 분석도 해드리고 뭐 그러고 싶지만 사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출 분석은 생략을 할 거고요. 대신 이럴 줄 알고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 영상을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원교육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요. 뭐 거기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을 스캔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경기여고 이윤준 검색해보시면은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기출 총평 영상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기출 분석보다는 그 문제들을 맞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에 조금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심화 내용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이론 교재가 굉장히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런 심화 내용들까지 교재에 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 교재의 한 페이지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뭐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고 회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어요. 검정색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회색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심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서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뭘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는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이론 교재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학교에서 좀 허를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분명히 작년까지는 이 내용을 안 가르쳤었는데 갑자기 올해 선생님이 추가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대비가 되어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가 이론 프린트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심화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아이들을 이제 철저히 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통합사회라는 게 사실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론 충분히 공부를 했고 다 암기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심화 문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겠죠. 뭐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을 사서 볼 텐데, 사실 시중 문제집에는 이런 디테일한 그런 심화 문제를 다룬 그런 문제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교재를 나눠주고 그 부교재에는 경기고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타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좀 심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고2 선택과목 문제들 중에서 좀 심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록해 놓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질리도록 문제를 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대비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통합사회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킬러 문제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교과서에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거의 구석에 애들이 보통 보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거의 뭐 돋보기를 찾고 봐야 겨우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은 대부분 그걸 지나쳐가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너 교과서 얼마나 꼼꼼하게 외웠니?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저는 이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교재에 단계별로 개념 체크 문제를 실어 놓습니다. 보통 OX 문제나 단답형으로 실어 놨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좀 쉬운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은 1단계.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심화 내용, 혹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은 2단계. 자, 여기서 3단계에는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1등급을 받고 그래도 100점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3단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나눠놔서 아이들이 뭘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자, 이제 그런 가이드를 이제 교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한국사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사는 일단 교과서 구성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한국사를 보고 올라왔죠. 공부를 하고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한국사는 사실 중학교 한국사랑은 다른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 구성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는 전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진 과목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에 초점이 맞춰진 과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겪는 문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근대사 부분이 너무 압축적으로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이 불친절합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암기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자, 두 번째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집니다.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단원 전체, 그다음 2단원 일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게 사실상 거의 전근대사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작년을 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경기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말 세도정치 시기까지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인데 이게 한 번의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어요. 물론 페이지 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가 압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은 너무 방대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1학기 기말고사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상 이 근현대사 파트를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진도를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이제 자녀분들에게 돌아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여기 진도 나갔니? 흥선대원군 뒤로 진도 나갔니? 그럼 아마 거의 다 안 나갔을 겁니다. 여기까지 진도를 거의 못 나가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 근현대사를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왔는데, 근데 기말고사 때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는 사실 새로운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황스러운데, 여기다가 또 학교에서는 킬러 문제를 넣겠죠?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의 당혹감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런 한국사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마치고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대비를 시키고 있느냐. 자, 먼저 킬러 문제 첫 번째 유형은요. 연도랑 시간 순서 문제를 킬러 문제로 많이 냅니다. 아이들이 시간 순서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시간 순서가 나오는 파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래서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이론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시간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해놨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 이론 교재 중에서 왕건의 후삼국 통일 부분을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건 화살표 해가지고 딱 봐도 시간 순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놔서 아이들이 쉽게 시간 순서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훈련을 해야겠죠. 부교재에 관련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도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연도는 솔직히 교과서에 있는 모든 연도를 다 암기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교과서에 있는 연도 다 외우는 거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대부분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할 텐데, 근데 사실 연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솔직히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도들도 있어요. 학교 교과서를 보고 아니면 참고서를 보고 암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연도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한 연도니까 외워라. 솔직히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연도 정리 프린트를 따로 나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도 사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볼드로 좀 이제 짙은 글씨체로 해놔서 우선적으로 이제 뭘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여고 한국사 킬러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교과서 자료들을 활용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료 문제가 또 나옵니다. 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를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료를 분석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론 교재에 사료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료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사료가 있고 이제 이 사료가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료냐, 어떤 시대와 관련된 사료냐, 어떤 사건과 관련된 사료냐, 이걸 읽고 분석하는 이런 훈련들을 제가 이론 교재에서 아이들에게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랑 통합사회 킬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건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에 오후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 교재가 있고 문제만 잔뜩 수록되어 있는 부교재, 워크북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프린트가 또 나갈 예정이고요. 매주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건데, 자,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누적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 결과는 당연히 부모님들께 발송이 될 거고, 그리고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 보고, 재시험도 통과를 못했다? 또 재시험을 보고, 통과할 때까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를 계속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숙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 없도록, 즉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 혹은 숙제에서 틀린 문제들, 혹은 개념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해줄 건데, 그 부분은 이제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 보통 이제 수업 시간보다 좀 일찍 오게 해가지고 제가 클리닉을 봐주거나 아니면 끝나고 남아서 봐주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틀린 문제들 오답 정리하고 제가 개념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 클리닉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2월 25일에 이 학원에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특강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자, 이거는 작년 기출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한번 이제 한 과목당 대략 한 2시간 정도씩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참고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풀면서, 그래, 내가 이 통합사회 부분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지리면 지리, 윤리면 윤리,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 그럼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다. 자,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참고하는 용도로 이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한 달 후면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뭐 걱정 참 많으실 겁니다. 뭐 이제 아이들이 내신도 잘 따야 되고 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렇지만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만큼은 저에게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믿음에는 결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